오늘도 지푸라기 연구소에는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바로 사연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30살 되는 청년입니다. 체인지 그라운드를 페이스북에서 처음 접하고, 일찍 접하셨네, 그쵸? 하루에 한 번은 꼭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보며 동기부여를 합니다. 그러는 이유는 제가 부지런하고 동기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제목 그대로 삶의 의미를 찾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사고로 부모님을 여의었습니다. 다행히도 누군가 절 걷어주셔서 남들 못지않게 가정교육을 받으며 학창시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절 칭찬해주는 부모님이 안 계셨을까요? 저는 인정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는 누구나 들으면 아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어우, 잘 컸네. 그런데 지금 현재가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제 주변에 절 사랑해주셨던 어른들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제가 누군가를 기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입니다. 회사분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저의 가족관계를 물어보면 행복한 가정을 말합니다. 제가 그들에게 말할 때는 부모님은 다 살아계십니다. 하지만 말할 때마다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고 퇴근하면 옛 앨범을 보며 그 사고에 저도 함께 있었으면 세상을 맞닥뜨리기 전에 나도 세상을 떠났다고 하면 아쉬움도 듭니다. 이게 바보 같은 생각이죠.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전 겉으로 보면 아무 걱정 없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속은 문드러집니다. 부모님이 그리고 친척분이 너무나 보고 싶습니다. 요새 코인이란 걸 합니다. 일확천금을 꿈꿉니다.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모든 걸 잊고 지내고 싶어서요. 하지만 잘못된 방향이란 걸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마음을 추스리고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익명이라 이때껏 못했던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글이 길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과거상이 너무 가엾죠? 과거상이 너무 가엾는데 또 진짜 인생이 살만하고 인생이 진짜 세상이 뭐라 그럴까 어떤 하늘의 뜻이 있구나, 세상이 돌아가는구나 하는 게 누가 또 잘 이렇게 키워주셔갖고 또 잘 커서 대기업까지 갔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씩 좀 따져보면은 다만 절 칭찬해주는 부모님이 안 계셨을까요? 전 인정받는 걸 좋아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인간관계 옳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인정받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인정은 욕구입니다, 욕구.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그럴까? 합리화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좀 확실하게 대답해 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냐면은 너무 외롭고 힘드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뭐 인정받는 걸 좋아해 주는데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나도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거잖아요. 그쵸? 그럼 이게 얼마나 나쁜 마음인지 제가 설명해 줄게요. 본인을 사랑해줬던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부모님도 그렇고 키워주신 분들도 그렇고. 예? 그렇죠? 그 사람이 이분한테 사랑을 해준 거예요. 그건 팩트에 본인도 인정을 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뭐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살아계셨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이 친구를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한테 저는 지금 당신들이 없어서 지금 죽고 싶습니다. 그냥 죽어야겠습니다. 이런 말 하면 그분들이 좋아할까요? 그분들의 그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예요. 이거는 그분들이 돌아간 게 너무 슬프고 왜 힘들다면서요. 이런 마음을 가진 거는 그분들을 2번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냥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짜 저는 고 신해철 씨가 정말 철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난 것만으로도 축복이라는 말이 진짜 저는 왜 그런지 알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태어나기 전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전생 이런 거 말고, 진짜 태어나기 전을 지금의 감각을 묘사하는 것처럼, 지금의 상황을 묘사하는 것처럼 똑같이 묘사해 주세요. 아무도 못할 거예요. 왜? 모르니까 뭐였는지. 그건 철학적으로 무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무라는 거는 고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다른 영역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계시를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진짜 우연히 작용한 건지 모르겠지만,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는 일단 느낄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 고통이 됐던 기쁨이 됐던 우리는, 그러니까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어떤 특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진짜로 저는 솔직히 이런 거 얘기할 때 유일하게 떠오르는 사람들은 뭐 태어난 것 자체가 축복이겠지만 도저히 제가 납득이 안 되고 힘든 거는 유전적으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친구들은 그냥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 보기만 하면 눈물이 나고 특히 이렇게 뭐랄까 지능적으로도 장애가 있는 친구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가는 거 보면 그냥 눈물이 길거리에서도 주르륵 흘러요. 얼마나 힘들까. 근데 그 부모님한테 물어보죠. 그냥 얘 보면은 그래도 힘들지만 행복하다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그게 삶이에요. 그게 삶이라고. 응?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거봐 좀 이상한 게 나와. 뭐 겉으로 보면 아무런 걱정이 속은 문드러지는데 갑자기 코인이라는 걸 한대요. 일확천금을 꾼 건데요. 속세를 떠나 자연에서 모든 거를 지내고 있고 싶어서요. 갑자기 왜 속세를 떠나죠?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뭐 이분이 너무 짧게 보내줘서 다 보내주지는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인정을 받으려면 속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보다 그냥 가족 관계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삶이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일단 대기업 다니고 있으면은 뭐가 보장된 것도 없고 꾸준하게 노력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도 일어나서 회사 가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승진 경쟁도 해야 되고 고가도 받아야 되고 그런 스트레스를 그다음에 그런 데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를 정말 말도 안 되게 가족이랑 연동시킨 거 아닌가 그런 추측도 드는 거죠 저는.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면은 제가 이분한테도 되게 높은 확률의 정답을 줄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본인이 부모님을 먼저 보내갖고 하늘나라로 보내갖고 본인이 하늘나라로 보내갖고 힘들었는데 누가 진짜 인연이 돼서 본인을 키워주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잘 컸잖아요. 그쵸? 잘 컸잖아요. 그러면 본인은 왜 사랑받을 생각만 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줄 생각은 안 합니까? 일확천금을 지금 꿈꾸는 게 아니라 목표라는 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요즘에 좀 힘든 단계인 게 뭐냐면은 제 목표는 뭐라 그럴까 없는 거를 만들어야 되는 목표라서 좀 힘들어요 솔직히. 근데 그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명확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쉬워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명확해지면은 심지어 쫓기기까지 해요. 근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 상황 자체가 단점이지만 그거를 역설적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장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 목표의식이 뚜렷해요. 뭐죠? 이 힘든 상황만 벗어나자요. 이 힘든 상황만 벗어나자. 목표의식이 있는 사람은 사실 돈이 인생에서 문제가 되지도 않고 생각보다 되게 살만하고 되게 행복해요. 그럼 이 친구는 냉정하게 말해서 제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빚이 있는 친구들은 목표의식이 확고해요. 뭐예요? 빚을 없애자예요. 그렇죠? 그것만 없애면 숨통이 트이고 다른 옵션이 생기거든요. 이 친구도 빚이 있어요. 어떤 빚이죠? 사랑에 대한 빚이 있어요. 누가 다행히도 누군가 저를 걷어주셨다면서요. 그럼 세상에 빚이 있는 거잖아요. 그 빚 갚아야죠. 네? 그러니까 솔직히 내가 이제 여기까지 보셨으면은 진짜 좀 이 사연을 오래 보신 분들인데 어리광도 너무 많아 내가 여기 볼 때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받은 빚을 누군가한테 돌려줘도 현찮은 판에 왜냐면 굳이 왜냐면 만약에 부모님 대 부모님이면은 효도로 갚아야 될 수도 있어. 근데 이분은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제3자가 이분을 키워줬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분들도 지금 안 계신다는 거잖아. 이 메일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사회적으로 선순환 구조로 빚을 갚아야 되는 구조인데 그건 안 갚겠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이기적이니까 행복할 수 있을까요? 못 행복해요. 네? 그러면은 저는 친척이 있거든요. 그럼 전 친척이랑 만나면 행복할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 솔직히 친척들 보면 답답해요. 네? 내 가치관이 전달이 전혀 안 되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왜 그걸 못 볼까? 가족이라서 대화도 더 한대. 더 한대요. 네? 저는 고 작가님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고 작가님이랑 얘기하는 게 좋고 남는 시간에 이 고민 메일 보는 게 제일 행복해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고 작가님이랑
누적으로 기부한 액수가 2억이 넘어요. 그럼 우리 막 돈이 남아 돌아서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그 2억으로 오는 가정에 둘 다 대출이 있었어요. 둘 다 대출이 있었다고요. 근데 행복해서 한 거예요. 누군가를,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이 누군가 도와주고 싶은데 그 사람이 돈 거절하면 되게 거기서 또 마상이 있거든요. 마음의 상처 입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에 내가 어디 가서 누굴 도와줘야 될지 모르는데 기부가 좀 그런 게 좋죠.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전달을 하면 그걸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씨앗으로 만들어서 뿌려 주시죠. 그냥 저는 이것만 해도 너무 행복한데, 앞에 우리가 여태까지 해온 기조가 그건데 꼭 유튜브를 통해서 동기부여를 한다는데 우리가 베풀고 나눔에서 오는 기쁨에 대해서 설명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딱 자기가 보고 싶은 영상만 본 거죠. 나만 행복해지고 나만 동기 얻는 거. 당장 이 친구한테 정말 이 친구가 진짜 아니 길 잃은 강아지한테 밥을 줘도 사람이 거기서 옥시토신이 나올 거거든요. 하물며 내가 어디에 매주 봉사활동만 나가도 진짜 뭔가 내가 진짜 인간 이 진사회성에서 박혀있는 DNA가 그게 작동을 할 텐데, 저는 근데 심지어 저는 누구한테 기부하라는 말을 진짜 안 해요. 왜냐면은 제가 진짜 몇 년 동안 일관된 기조로 말하는 게 세금만 내도 애국자다. 왜?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상위 소득자여갖고 세금을 많이 내죠? 그럼 진짜 찐 애국자예요. 왜? 우리나라는 상위 20%가 세금을 다 내는 구조예요. 우리나라 상위 세금 내는 구조는 이미 선진국을 넘어섰어요. 우리나라 평균 소득세 OECD보다 한참 낮아요. 여러분, 누군가 도로도 굴려야 되고 전철도 굴려야 되고 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세금, 법인세, 소득세가 주요 세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업하고 있죠? 그래서 기업도 여러분 영업이익이 나야 법인세를 내는 겁니다. 법인세 내고 계시죠? 애국자예요. 전 거기까지만 가서 이 세수가 풍부한 나라가 돼서 나라가 잘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를 막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막 탁상공론이 아니라 진짜 세금 내는 사람들이 똑부러지게 토론하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봉사는 좀 달라요. 당장 내가 그때 뭘 할 수가 있는 시간이 있는데 그걸 좀 아껴갖고 봉사하면 나는 몸도 움직이고 바쁘고, 여러분 심지어 스트레스 게임에 보면 뭐가 나와요? 내가 청소를 할 때 이 청소가 내 하루 운동량을 채웁니다. 요것만 이제도 호르몬이 바뀌어요. 하물며 내가 누군가를 돕고 거기다 몸까지 써? 그럼 얼마나 건강에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좀 봉사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재능 봉사, 노력 봉사 있잖아요, 그렇죠? 되게 말 잘한다. 응. 저는 이제 중요한 말씀은 이제 신박사님 하셨으니까 이 30살이잖아요, 지금. 30살이고 저는 이제 이분처럼 부모님을 여의진 않았지만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안 살았고. 맞아요. 그런 안 살았고. 게 맥락이 좀 비슷한 게 있죠. 그리고 되게 안 좋은 상태에서 안 살았고 이제 할머니랑 살았는데. 그건 더 힘드셨겠네. 네. 안 좋은 상으로 그렇죠. 찢어졌으니까 그리고 가족이. 좀 뭐 예. 시골에서 눈치도 많이 받고. 근데 게다가 저는 어렸을 때는 아빠를 증오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20대 이후로 용서를 하고 제 마음속으로 내려놓은 거죠. 막 포용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고약한테 배운 거예요, 이것도요. 근데 제가 이제 대신 저는 요거 오면서 다른 욕구가 생겼어요. 어떤 욕구가 생겼냐면 나는 가정을 좀 잘 이루어 내 자식 잘 키우자. 제가 고약한테 맨날 듣는 얘기죠. 내 가정을 잘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욕구가 있었어요. 근데 삶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긴 한데 가장 강제적으로 갖는 삶의 의미는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게 되면 거의 10,000명 중에 9,999명, 이게 완벽한 거 없으니까 10,000명 중에 9,999명은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이거는 자녀를 아마 가지신 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냥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거기에 나의 모든 이 DNA가 발동을 해가지고 그럼요. 삶의 의미가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삶을 살아가기에 너무나 충만해져요. 근데 그것이 놀라운 게 또 자녀가 있게 되면 전 아이들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저의 딱 아이 가지니까 다른 아이들과 완전히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심사님과 이제 얘기하는 게 우리 보육원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둘 다 이제 아빠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건데 저희가 아빠였기 때문에 솔직하게 아빠가 아니어도 그런 마음 가질 수 있겠지만 또 아빠였기 때문에 더 이렇게 깊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신 박사님 말씀하신 거 정말 이렇게 한번 냉정하게 한번 그런 말씀을 직시했으면 좋겠고 저는 아직 30살이면 이제 곧 결혼할 수 있는 나이고 또 대기업도 다니신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가정을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로 좋은 부모를 한번 꿈꿔봤으면 좋겠어요. 뭐죠?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삶의 의미를 찾고 싶다고 하신 거잖아요. 저는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만큼 가장 삶의 의미를 완벽하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 삶의 의미는 다른 방향으로 또 이게 널리 퍼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나이 됐으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방향을 틀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방금 솔직히 약간 혼자 살짝 눈물이 날 뻔했는데 딱 꾹 참고 얘기하는데 제가 옛날에 좀 억울한 게 뭐냐면은 기부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그 책 기부를 헌책방에 사서 강남봉에 갖다 준 적이 있어요. 내가 그때 생각하면 좀 짜증나. 내가 그때 급이 안 돼갖고 돈이 부족해갖고 기부를 하고 싶은데 이렇게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그때 김기현 기자님인가 아무튼 이 발품을 팔아서 한 게 너무 짜증나. 그래서 저는 요즘에 좀 행복한 게 뭐냐면은 플렉스. 뭐 외모는 좀 추레해도 플렉스가 뭐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 책 이렇게 전집 보내주기, 책 100만 원치 보내주기, 아니면 뭐 옛날에 그 봉천동 그 공부방 그런 뭐랄까 소외계층 공부방 고 작가님이랑 저랑 뭐 600권 보내주기 이런 게 이제 행복하거든요. 본인이 신경 안 쓴 것 중에 저는 이제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그 카이스트 통해서 그 책 기부나 여러 가지 기부를 했는데 그냥 본인 예책도 제가 기부를 같이 얘기해가지고 예책 그냥 기부한다 가지고 기부하고 기폭화 비폭화 네,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죠. 그다음에 이제 저희 영어 독립 서비스 나오면 군인 친구들은 그러니까 가격의 10%를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90%는 할인.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심리학적으로 공짜면 안 해요. 그래서 10%를 받는다는 거는 1년 모델이거든요. 하루에 30원 받는 거야. 그럼 10,000원 받는 거예요, 10,000원이. 한 달에 800원. 군인 친구들도 한 달에 800원 낼 여력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린 군인 친구들한테는 우리가 돈 벌지 말자. 근데 요즘 군인 친구들이 또 때마침 핸드폰 갖고 들어갈 수 있으니까 군대 들어가서 영어 떼게 나오고 하자. 막 요런 거 생각하면 막 행복해 미칠 것 같거든요. 그 친구랑 저랑 상관없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 걸 오래 보셨다면은 본질적으로 뭐가 중요한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신 박사님이 그 교회는 안 다니지만 성경에는 사랑에 빚진 자, 우리는 빚이 있던 사랑에 빚진 자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사랑에 빚진 자로서 그 빚을 갚아 나간다. 너무 멋진 문구 같아요. 저는 고약감처럼 종교는 없지만 전 세상에 많은 빚을 졌다고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겠어요. 세상이 없는데 도대체 내가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겠어요. 내가 아파트를 질 능력도 없는데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전 세상에 빚진 게 많기 때문에 고 작가님이랑 다 갚아 나갈 겁니다. 사랑에 빚진 자 플러스 이제 한번 가정을 꿈꾸시면 좋겠다. 아무튼 상황이 나쁘지 않잖아요. 왜냐면은 사연 앞에 들 것도 봐봐요. 돈도 없고 직장도 없고 너무 힘든 사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 행복한 상황이니까 관점만 바꾸면은 금방 행복해질 수 있으니까 또 관점 바꾼 다음에 행복을 찾은 다음에 저 이렇게 바뀌었어요 하고 좋은 이메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